그럼 여러분 이걸 두 사람이 김밥을 샀는데 서울이가 사고 이제 시립이가 사는데 이 김밥 종류가 몇 종류? 네 종류가 있다면 네 종류. 네 종류가 있으니까 각자가 몇 종류의 김밥을 구입할 것인지 그것부터 일단 분류가 필요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큰 틀에서 서울이가 한 종류의 김밥을 살 수 있고 두 종류의 김밥을 살 수도 있고 세 종류의 김밥을 살 수도 있고 네 종류의 김밥을 살 수는 없죠. 그러면 시리비가 살 게 없으니까. 자, 여기까지. 자, 서울이 한 종류, 두 종류, 세 종류. 이게 가능하겠고. 그다음. 그럼 이때 시리비는 어떤가요? 서울이가 한 종류의 김밥을 구입했다. 그러면은 시리비는 반드시 세 종류를 사야 되나요? 그거 아니죠? 그건 여러분 이 정도는 지금 국어 실력입니다. 두 사람 합쳐가지고 네 종류가 다 나와야 된다. 그거 아니니까. 그래서 시리비가 한 종류만 살 수도 있고 두 종류를 살 수도 있고 세 종류의 김밥을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 종류만 우리가 분류를 해보는데 서울이가 두 종류를 샀다면 시리비는 한 종류의 김밥을 살 수도 있고 두 종류의 김밥을 살 수도 있고 서울이가 세 종류를 샀다면 시리비는 나머지 한 종류를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그럼 이제 이때 경우의 수라는 것이 먼저 서울이가 한 종류를 골라야 되겠죠? 이게 뭐예요? 조합입니다. 바로 조합. 네 종류의 김밥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르면 되는 거죠. 사실. 사라고 써도 돼요. 어.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서울이가 한 종류의 김밥을 골랐는데 그 한 종류의 김밥을 5줄을 다 사는 거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. 근데 서울이가 두 종류의 김밥을 샀다. 두 종류의 김밥을 샀다면은 그 방법수는 사실이겠지만은 서울이가 두 종류의 김밥을 5줄 사는 방법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어떻게 돼야 되나요? 그 두 종류의 김밥을 어떻게 합쳐가지고 5줄을 만들지 그 경우의 수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. 왜? 뭐 참치김밥하고 야채김밥을 산다. 그 두 종류를 골랐다. 근데 참치김밥 3줄, 야채김밥 2줄 사는 거하고 참치김밥 4줄, 야채김밥 1줄 사는 거하고 같은 경우가 지금 아니거든. 다른 경우거든. 주문할 때 달라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두 종류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 종류를 골라놓은 그 상황 각각에 대해서 이 두 종류를 5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두 종류의 김밥을 5줄 사는 방법수를 몇 가지일까요? 두 종류의 김밥을 5줄 사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하죠? 두 김밥 있을 때 한 줄, 4줄 살 거냐, 2줄, 3줄 살 거냐, 3줄, 2줄 살 거냐, 4줄, 1줄 살 거냐. 이렇게 몇 가지? 4가지. 해보면 됩니다. 해보면 돼. 4가지. 그래서 여기 4가지가 되어 있고요. 물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김밥을 5줄 사고자 했을 때 이것을 그 중복조합을 안 잊어먹고 아는 사람은 중복조합으로 풀어도 됩니다. 내가 중복조합 잠깐 얘기할 테니까 그 잊어먹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기 넘겨도 괜찮습니다.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왜냐하면 중복조합 몰라도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조합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이걸 다 조합으로만 할 겁니다. 근데 중복조합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x 플러스 y 이퀄 5라는 이 부정방정식에 자연수의 개수로 해가지고 중복조합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. 뭐 h 쓴다고 감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. 아는 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.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하여튼 이게 이제 두 종류의 김밥을 5줄 사는 방법이 4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다음 이제 세 종류로 갑시다. 서울이가 세 종류의 김밥을 5줄 사는 방법수는 일단 4종류의 김밥 중에서 3종류를 골라야 되겠죠. 골라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? 그 세 종류의 골라진 김밥을 5줄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세 종류 합쳐서 5줄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어떻게 되나요? 세 종류 5줄. 세 종류 김밥을 5줄 사는 방법. 한 줄 한 줄 세 줄 살 수도 있고 한 줄, 2줄, 2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 세 줄이 가능하다면 한 줄, 세 줄, 한 줄, 세 줄, 한 줄, 한 줄. 또 한 줄, 2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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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줄, 2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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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줄. 합쳐서 몇 가지? 6가지가 있겠다 그 말이죠. 두 종류로 5줄
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세 종류로 5줄 사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. 그 얘기입니다. 이것도 이제 중복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중복 조합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이죠. 조합만으로. 그래서 요게 6가지가 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서울이가 한 종류 김밥을 5줄 사는 것이 사실, 그리고 여기 굳이 쓰자면 여기 이제 한 가지인 것이죠. 한 종류의 김밥이면 그것만 5줄 사야 되는 거니까. 자, 그다음 이제 거의 이 각각에 대해서 시리비가 한 종류를 사는 방법은 뭐죠?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죠.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줄 수 있는 한 종류를 골라놓고, 그리고 이제 그걸 다 5줄 사야 됩니다. 그죠? 또 시리비가 2종류 사는 것은 지금 서울이가 한 종류를 샀으니까 3종류 중에서 2종류를 골라야죠. 3종류에서 2종류를 고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2종류 5줄 사는 방법 이미 했습니다. 4가지. 다음 시리비가 3종류 하는 것은 남은 3종류 중에서 3종류를 고르는 것이고, 다 고르는 거죠. 그러니까 굳이 숫자면 이렇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3종류 5줄 6가지 되겠죠? 그래서 여러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서울이와 시리비가 5줄씩 사는 방법 수 중에서 서울이가 한 종류, 시리비가 한 종류, 시리비가 한 종류 또는 2종류 또는 3종류 사는 방법 수는 어때죠? 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든지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합치는 것이고, 이걸 묶어서 저 사시라고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. 되겠죠? 자, 그럼 이제 같은 맛으로 마무리합시다. 지금 서울이가 2종류 5줄 샀습니다. 그럼 남아있는 2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르고 그 한 종류를 5줄 다 사든지, 남아있는 2종류 중에서 2종류를 골라서 그 2종류로 5줄 만드는 방법 4가지 이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이 수치하고 요 수치를 더해 가지고 앞에 있는 수치랑 묶어서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.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 서울이가 3종류 샀으니까 시리비는 남아있는 한 종류 중에서 그 한 종류를 골라야 되겠고 그걸 5줄 다 사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경우수의 덧셈 정리입니다. 미안합니다.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. 여기서 합의 법칙을 우리가 이걸 합치는 건 뭐예요? 시리비가 한 종류 5줄을 산 사건과 시리비가 2종류로 5줄을 산 사건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.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. 배반인 거죠. 학문적 용어로는.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합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곱하는 것은 이게 바로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인데, 이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항상 이렇기 때문이죠. 서울이가 어떤 한 종류 5줄을 골랐든지 간에 시리비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곱해주는 것이죠. 여러분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나의 설명을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. 답안지 쓸 필요 없는데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. 뭐 합의 법칙,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말 안 쓴다고 감점하지 않는데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을 곱해 가지고 요것을 이제 다 합쳐주면 되는 것이죠. 역시 계산 생략하겠습니다. 역시 그 조합과 관련된 좀 살짝 복잡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.